글로벌 금융시장과 방위산업의 시선이 지금 금이나 구리가 아닌 잿빛의 차가운 금속 하나에 쏠려 있습니다. 무기 반도체의 핵심이자 현대전의 뼈대를 이루는 전략 광물, 바로 텅스텐입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타전된 지표는 전 세계 원자재 시장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불과 1년 사이 텅스텐 가격이 무려 557%라는 경이적인 폭등세를 기록하며 역사상 그 어떤 원자재 랠리에서도 보기 드문 수직 상승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기적 수요나 일시적인 공급 부족이 만들어낸 착시가 아닙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단층이 붕괴되고 새로운 신냉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경고음입니다. 텅스텐은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하며 용융점은 무려 섭씨 3420이 도달해 현존하는 금속 중 가장 열에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물리적 한계점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대전의 한복판에는 반드시 텅스텐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장기화의 늪에 빠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끝없는 소모전, 그리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격화되는 중동의 화약고, 이 피비린내 나는 전장 위를 수놓는 수천 대의 군사용 드론과 이를 파괴하기 위해 음속을 돌파하며 솟구치는 수천 발의 첨단 요격 미사일, 그 치명적인 창과 방패형 내부 구조를 완성하고 타격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이 금속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막대한 양의 텅스텐이 탄약과 미사일의 궤적을 따라 허공에서 소모되고 있지만 정작 이 첨단 무기를 끊임없이 생산해내야 할 서방 세계의 전략 물자 창고는 무서운 속도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전 세계적인 텅스텐 공급망에 목줄을 쥐고 흔들며 12년 경력의 월가 금속 시장 전문가들조차 리튬 사태를 능가하는 최악의 공급 절벽기라며 패닉에 빠져들게 만든 것일까요? 글로벌 원자재 조사 기관인 프로젝트 블루의 최신 연구 데이터는 작금의 사태가 지닌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수치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 군수 부문의 텅스텐 소비량은 탄약과 5세대 전투기, 그리고 공격용 헬리콥터 등 핵심 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최소 12% 이상 폭발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동 지역에서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 다발적 무력 분쟁은 이미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한 전 세계 텅스텐 매장량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급속도로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생존의 기로에선 각국의 방산업체와 각국 정부의 구매 담당자들은 기존의 공급망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보며 대체 공급원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곧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피를 말리는 치열한 입찰 경쟁과 통제 불능의 가격 폭등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BMO 캐피탈 마켓츠의 조지 해플 부사장은 현재의 시장 상황에 대해 매우 뼈아픈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12년 넘게 글로벌 금속 시장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베테랑 분석가인 그는 전기차 혁명 초기에 발생했던 2021년의 이른바 리튬 대란보다 지금의 텅스텐 시장이 훨씬 더 절망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기에 빠져 있다고 경고합니다. 리튬과 달리 텅스텐은 단기간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신규 채굴 프로젝트가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공급 절벽 서플라이 클리프는 글로벌 방위 산업의 생산 라인 자체를 멈춰 세울 만큼 치명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군사 및 경제 안보가 백척간두에 선 바로 이 시점, 이 모든 비관적인 전망과 우려를 단숨에 뒤집을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져가는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구세주이자 지정학적 게임 체인저로 잊혀졌던 대한민국 강원도의 상동 광산이 다시금 역사의 전면에 부상한 것입니다. 지난 17일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상동 광산에서는 역사적인 중홍식이 개최되었고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곧바로 본격적인 채굴과 생산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텅스텐 광산이자 대한민국 광업과 경제 성장의 상징적 자산이었던 그곳이 굳게 닫혔던 갱도의 문을 열고 무려 32년 만에 기적적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과연 한 세대 가까이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이 낡은 광산은 어떻게 단숨에 서방 세계가 가장 갈망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상동광산의 부활이 지니는 지정학적 가치는 현재 전 세계 텅스텐 공급망의 목줄을 쥐고 있는 단일 국가, 바로 중국의 패권적 행보를 분석할 때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현재 전 세계 텅스텐 생산량의 무려 80%를 독점하고 있는 중국은 최근 이 핵심 광물을 노골적으로 무기화하며 강력한 수출 통제에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전략 자산을 자국 중심의 외교적, 경제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치밀한 경제 안보적 위협입니다. 이러한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가동을 시작한 상동광산은 향후 중국을 제외한 서방 세계 전체 텅스텐 공급량의 약 40%를 홀로 책임지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핵심 축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강국이자 신흥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도약했으면서도 정작 그 심장부에 들어가는 텅스텐의 85% 이상을 해외 수입, 특히 중국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500%를 상회하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중국의 자원 통제라는 전례 없는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의 첨단 산업은 벼랑 끝에 내몰렸지만 상동광산의 굉음과 함께 시작된 채굴은 반도체와 방위산업의 필수적인 전략 원료의 완벽한 자급자족 시대를 여는 극적인 반전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자원 독립은 글로벌 안보 지형에서 대한민국의 군사적, 경제적 위상을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을 둘러싼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와 그림자 전쟁이 격화되면서 쏟아지는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대를 방어하기 위한 첨단 대공 방어 시스템의 글로벌 수요가 그야말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수출된 한국형 요격체계 청궁2가 중동의 모래폭풍 속에서도 놀라운 작전 성능을 입증하자 다급해진 각국의 구매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사드 THAAD-7나 패트리어트, PAC-3, 그리고 한국의 청웅이가 가진 공통된 핵심 기술은 요격 미사일 주변에서 파편을 터뜨리는 과거의 방식이 아닙니다. 마하의 속도로 날아오는 적의 탄도탄에 엄청난 운동 에너지로 직접 충돌하여 뼈대까지 산산조각 내는 이른바 히트 투 킬 기술입니다. 이 가공할 물리적 파괴력을 오차없이 구현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고밀도와 고관 통력을 지닌 텅스텐 특수 합금이 탄두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즉, 상동광산에서 캐내는 안정적인 텅스텐 공급망은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K방산 수출에 가장 강력한 엔진을 달아주는 셈입니다. 원자재 리서치 분야의 권위자인 조지 해플 부사장은 작금의 지정학적 위기가 20일 세기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분석합니다. 현대전은 더 이상 병력의 규모나 단일 무기 체계의 우수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만 대의 드론과 이를 요격하는 미사일이 끝없이 공중에서 격돌하는 희귀 금속의 소모전으로 변모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텅스텐의 원활한 조달 능력이 곧 한 국가의 생존이자 전쟁 지속 능력을 판가름하는 절대적 척도가 된 지금, 우리는 무서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과거 중국은 어떤 거대한 국가적 전략을 융단 폭격처럼 쏟아내며 전 세계 텅스텐 시장을 집어삼켰으며 굳건했던 서방의 오랜 공급망은 어떻게 이토록 허망하고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던 것일까요? 시계바늘을 1980년대로 되돌려보면 오늘날 서방 세계가 직면한 이 참담한 자원 종속의 뿌리에는 중국 정부의 치밀하고도 장기적인 국가자본주의 전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텅스텐 산업에 막대한 국가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 말 그대로 가격 파괴를 일으켰습니다. 시장 교란에 가까운 저가 물량이 융단 폭격처럼 전 세계로 쏟아져 들어오자 경제성에 입각해 운영되던 미국과 유럽의 텅스텐 광산들은 추수풍엽처럼 쓰러졌습니다. 한때 글로벌 공급망의 든든한 축을 담당했던 한국의 상동광산 역시 채산성 악화라는 거대한 파고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1992년 뼈아픈 폐광의 수순을 밟아야만 했습니다. 서방의 채굴 인프라가 완전히 붕괴된 그 폐허 위에서 중국은 무혈입성하듯 전 세계 텅스텐 시장의 절대적인 독점 지위를 완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중국의 철권 통치는 최근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그 숨겨진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자국 내 환경 보호와 광석 품질 저하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채굴 할당량을 대폭 칼질하며 전략적 자원 통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미국과의 무역 전쟁과 첨단 반도체 기술 제재에 대한 강력한 보복 카드로 중국 정부는 마침내 텅스텐 수출 통제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정역 시행했습니다. 이 조치가 발동된 직후 글로벌 시장에 풀리던 중국산 텅스텐의 해외 출하량은 단숨에 전년 대비 무려 40%가량 증발해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량 감소를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 전체를 흔드는 공급 쇼크, 서플라이 쇼크였습니다. 싸고 풍부했던 중국산 텅스텐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자 서방의 방위산업체들과 첨단 테크 기업들, 그리고 한국의 핵심 수출 기업들은 일제히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장 생산 라인을 돌릴 대체 수입처를 찾기 위해 전 세계를 헤매야 했고,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치솟는 살인적인 수입 비용을 고스란히 재무제표에 떠안으며 생존을 담보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린 것입니다. 이처럼 서방 세계의 산업 생태계가 중국의 자원 무기화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질식해가던 바로 그 순간 세계 최대 규모였던 대한민국 상동광산의 부활은 단순한 갱도 재개장을 넘어 중국의 수출 통제와 물량 축소 전략을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세기의 지정학적 카운터 펀치로 급부상했습니다. 상동광산이 본격적인 재가동에 들어가기 한 달 전인 지난 2월 17일 미국 보수 진영과 경제계의 여론을 주도하는 폭스뉴스가 정규 방송을 끊고 이 소식을 긴급 속보로 타전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미국 주류 언론의 심장부는 대한민국 강원도 산골짜기에 이 오래된 광산을 어떻게 조명했으며 이 거대한 방역의 최전선에 선 다국적 광산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생방송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에 어떤 놀라운 전략적 청사진을 폭로했을까요? 미국 전역으로 송출되는 폭스 비즈니스. 의 긴급 속보 앵커 멘트는 현재 워싱턴 정가와 월스트리트가 느끼는 안보적 공포의 깊이를 정확히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앵커는 상기된 목소리로 중국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인 금속의 생명줄을 철저히 틀어쥐고 있으며 이제 미국은 스텔스 전투기부터 첨단 반도체 기술, 국방, 그리고 차세대 자동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이 핵심 금속을 비축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타전했습니다. 자, 특히 최근 미국 행정부가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 핵심 광물과 희토류를 비축하는 대규모 민관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가동한 것은 전 세계 공급량의 80%를 독점하며 자원 무기화의 칼을 빼든 중국을 시급히 따라잡아야만 한다는 펜타곤과 서방 세계의 처절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바로 이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생방송 스튜디오에 화상으로 연결된 인물은 한국의 상동광산을 인수해 대대적인 가동 확대를 이끌고 있는 다국적 광산기업 알몬티 인더스트리의 루이스 블랙 회장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 시청자들과 투자자들 앞에서 블랙 회장은 상동광산의 부활이 결코 동화처럼 순탄치만은 않았음을 담담히 토로했습니다. 수많은 환경 규제와 얽히고 설킨 행정적 인허가 과정을 통과하기까지 참으로 길고 고통스러운 인고의 여정이 있었지만 마침내 그 험난한 재건설 작업이 마무리되어 생방송이 진행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역사적인 개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데이터에 따르면 본격적인 가동 궤도에 오른 상동광산은 알몬티가 보유한 다른 글로벌 광산 자산들과 강력한 시너지를 내며 단일 광산만으로도 향후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텅스텐 공급량의 무려 40%를 책임지는 서구권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수십 년간 광산업계를 이끌어온 베테랑 최고 경영자인 그조차도 작금의 시장 상황을 견기롭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 세계 최대의 텅스텐 생산 기지였던 상동광산이 하필이면 미중 패권 전쟁이 극한으로 치닫고 동유럽과 중동의 화약고가 동시에 터져버린 이 전례 없는 지정학적 대혼란의 한복판에서 재개장하게 된 것은 기업의 치밀한 전략적 계산을 완전히 뛰어넘은 순전한 퓨어 레어기자 거대한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것입니다. 서방 세계의 지배적인 텅스텐 생산자로서
알몬티는 이미 공급망 위기가 유행처럼 번지기 수년 전부터 폭락장을 방어하는 강력한 가격, 하한선 보장 계약과 상방 이익에 대한 자본 잠식의 위험이 없는 견고한 수익 구조의 혜택을 조용히 누려왔고, 이제 전 세계의 주주들은 이 완벽한 타이밍에 터진 지정학적 잭팟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튜디오의 앵커가 손에 쥐고 그 엄청난 무게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작고 반짝이는 잿빛의 원석, 즉 지구상에서 가장 순도 높고 가치 있는 텅스텐인 철망 간중석의 실제 국제 거래 가격은 불과 몇 달 사이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들을 얼마나 경악하게 만들었을까요? 폭스 비즈니스의 앵커가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직접 들어올린 0.5kg 남짓한 작고 반짝이는 돌덩어리, 그것은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 현대전의 심장부를 꿰뚫는 전략 자산의 결정체였습니다. 앵커는 그 엄청난 밀도와 묵직한 무게감에 감탄하며 블랙 회장이 불과 몇 달 전 스튜디오를 찾았을 때와 비교해 지금 이 금속의 가치가 국제시장에서 어떻게 요동치고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블랙 회장의 입에서 나온 수치는 월스트리트의 원자재 트레이더들조차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불과 지난 추수감사절 무렵만 해도 톤당 8만 달러 선에 거래되던 이 광물은 불과 몇 달 만에 톤당 18만 달러라는 믿기 힘든 수직 상승을 기록하며 125%가 넘는 폭등세를 보인 것입니다. 업계에서 이른바 블랙골드, 라 불리는 이 원석의 정체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순도가 높은 텅스텐의 형태인 철망 간중석입니다. 그렇다면 18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몸값을 자랑하는 이 블랙골드를 지금 당장 가장 애타게 찾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블랙 회장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현재 미국의 모든 산업자의 생산자들이 손을 깨물어서라도 확보하고 싶어 할 만큼 간절한 상태이며, 특히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완벽하게 균질한 소재가 요구되는 국방 분야와 첨단 반도체 공정에 이 상동광산의 철망 간중석이 가장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단일 그램의 텅스텐 없이는 5세대 스텔스 항공기도, 우주를 향해 솟구치는 로켓 함선도 결코 대기권을 뚫고 날아오를 수 없다는 앵커의 질문에 그는 전적으로 그렇다, 아예 작동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 텅스텐에 대한 블랙홀 같은 거대한 내수 수요가 폭발하는 이유 역시 그들이 서방의 공군력을 압도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막대한 양의 최신의 군용기를 찍어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무서운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일각에서는 캐나다 자본인 알몬티 인더스트리가 상동 광산을 주도하는 구조에 대해 정작 한국에 돌아오는 실질적인 국익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생태계를 간과한 단편적인 우려에 불과합니다. 알몬티 측은 한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고용하며 침체된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는 막대한 파급 효과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채굴된 고순도 텅스텐 물량을 대한민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강력한 합의를 통해 한국에 엄청난 안보적 어드밴티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텅스텐은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결정체인 KF-21 보라매와 전 세계 훈련기 및 경공격기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FA-50의 핵심 부위에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될 대체 불가능한 전략 소재입니다. 다가오는 25일 역사적인 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를 앞두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뻔했던 핵심 무기 원료를 자국 영토 내에서 안정적으로 방어해냈다는 거대한 지정학적 승리를 거둔 셈입니다. 반면 과거 아시아의 군사대국을 자처하며 무기 수출에 야심을 키워오던 이웃나라 일본은 중국의 치밀한 자원 통제 덫에 걸려들며 우리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끔찍한 공급망 붕괴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열도는 중국이 텅스텐과 히토류 등 첨단 산업의 명주를 쥐고 있는 주요 전략 광물에 대해 노골적인 수출 통제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무려 3만여 개에 달하는 일본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붕괴될 수 있는 끔찍한 공급망 차질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의 유력 매체 신화닷컴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치밀한 자원 통제 타깃은 단순히 영세한 부품업체를 넘어 일본의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 분야의 심장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스바루, 르네사스, 미쓰비시 등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군산복합체와 첨단 기술 그룹들이 모두 이 치명적인 타격권 안에 포함되어 버린 것입니다.
최근 일본은 평화헌법에 굴레를 벗어던지고 방위비를 역사적인 수준으로 증액하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이른바 보통 국가로의 도약을 꿈꿔왔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과 같이 글로벌 시장에 무기를 수출하려는 거대한 군사적 야심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하지만 영토 분쟁과 과거사 문제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극한으로 치닫으면서 정작 무기 생산의 뼈대인 텅스텐과 히토류를 단일 그램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 사태를 다룬 기사에 한 중국 네티즌이 우리는 패전국인 일본이 감히 군수산업기업을 보유하고 무장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적은 섬뜩한 경고문은 자원을 무기화한 중국의 패권주의가 일본의 안보를 얼마나 철저하게 옥죄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강원도 영월의 상동광산이 품고 있는 역사의 아이러니는 더욱 극적으로 다가옵니다. 과거 텅스텐 수출의 최전성기였던 시절 인구 12만 명이 북적이며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역할을 했던 영월은 폐광 이후 오랜 침체기를 겪으며 현재 인구가 3만 6천 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1916년에 처음 문을 연 상동광산은 1985년까지 무려 69년 동안 연간 2,700톤의 고순도 텅스텐을 수출해 매년 1천만 달러라는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며 국가 경제를 견인했습니다. 놀랍게도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이 상동광산의 텅스텐을 가장 많이 사들여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했던 최대의 고객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이제 중국산 텅스텐의 목줄이 막혀버린 일본의 방산업계는 과거 자신들의 경제 기적을 뒷받침했던 상동광산의 부활에 또다시 애타는 기대를 걸고 있지만 냉혹한 국제 현실은 그들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폭발적으로 성장한 K방산의 자체 전략 소재 수요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데다 안보적 우선순위와 미국 등 서방 핵심 동맹국으로의 공급망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어 있어 당장 일본으로 향할 수 있는 물량은 거의 없거나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동광산의 역사적인 재가동은 단순히 버려진 갱도에서 돌을 캐내는 과거의 향수가 아닙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에는 무너진 글로벌 공급망을 재건할 최후의 희망으로, 자원 통제에 덫에 걸린 일본에게는 닿을 수 없는 갈망으로, 그리고 거대한 자원 무기화를 꿈꿨던 중국에게는 가장 뼈아픈 지정학적 일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대한민국 영월, 그 깊고 어두운 갱도 안에서 빛나는 잿빛 금속은 이제 21세기 신냉전의 승패를 결정지을 가장 작고도 무거운 열쇠가 되어 전 세계의 운명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